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학생 비자가 요즘 많이 거절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발표된 마이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새로운 학생 비자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듣고 또 본 바가 있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가 훨씬 더 많이 거절되는 거냐, 동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 AAT 재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 학생 비자가 거절되어서 이 거절에 해당되는 재심으로서 AAT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상담을 하나 한 적이 있고요. 참고로 저희는 학생 비자는 비자 대행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학생 비자를 신청했고 거절됐거나 승인됐거나 이런 데이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내돈내산 시리즈, 법무법인 박앵코의 내돈내산 시리즈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저희가 돈 주고 뽑아왔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Freedom of Information, 정보 조회의 대상 되는 이런 연방정부기구 중에서 탑2를 달리고 있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정보 조회를 하는 곳이 바로 이 Department of Home Affairs, 그 중에서도 이민 관련된 부서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뽑아온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30일, 즉 작년 11월 30일에 제가 로치를 했으니까 5년 5개월 가까이 호주 이민성에서 처리한 학생비자 신청 건수 중에서 각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학생비자가 승인되었고 거절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정보조회 요청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받게 되었고, 대략 한 220여 국가로부터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절된 케이스는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온 거죠. 자, 그래서 느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집 학생 비자 거절이 늘었다, 과연 그러한가에 해당되는 이 특집 영상은 느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이 AAT 관련돼서 학생 비자 재심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번. 그 다음 2번, 정보 조회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내무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2018, 19, 19, 20 이런 식으로 쭉 이어졌을 때 학생 비자가 연 단위로 승인된 숫자는 37만 6천에서 33만 9천, 22만 5천, 26만 3천, 그리고 작년 회계연도 2023년 6월 30일까지 무려 57만 7천 장이 승인이 됐고, 그 다음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만 6천 장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거절은 얼마나 되느냐, 2018, 19부터 보면 해마다 4만 5천 장, 3만 1천 장, 6,200장, 2만 4,500장, 9만 3천 장, 그 다음에 4만 장, 이렇게 거절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애플리컨트 위주이기 때문에 동반된 숫자를 따지면 엄청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거절률이 2018, 19년도에는 10.81%, 그 다음 2019, 2020년도에는 8.58%, 그 다음 2020, 2021, 자, 이제 코비드가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2.68%, 그 다음 2021, 22, 8.51%, 그 다음 2022, 2023 역대급으로 많은 학생비자 신청이 있었던 이 회계연도에는 13.98%의 비자 거절률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초유의 관심사가 몰리고 있는 2023 7월 1일, 작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보자면 비자 거절률이 무려 19.77%에 달하게 됩니다. 자, 숫자만 그냥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비자가 거절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특별히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은 한국인 클라이언트와 중국인 클라이언트 숫자가 굉장히 많고
실제 학생 비자 거절돼서 재심 가는 문의도 이곳에서 이쪽 에트닉 그룹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 관련돼서 비자 거절률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좀 뽑아보면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조금 띄워드릴 텐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22-23의 경우에 비자 거절률이 3.26%밖에 안 됐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무려 6.6%로 2배 뛰었습니다. 2배. 반면 중국계의 경우에는 2022에서 2023 회계연도 동안은 5.31%의 비자 거절률을 보였었는데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4.84%로 조금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 것이고 이 내돈내산 이 정보 자체는 호주로.net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대략 그 220개국 국가가 얼마나 많은 학생 비자가 승인되고 얼마나 많은 비자가 거절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적어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비자 거절률은 지금 무조건 늘어난 게 맞다.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학생 비자를 많이 신청할까? 학생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오고 싶고 공부를 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거절되기 전에 제대로 비자를 준비해서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 만약에 비자가 거절됐고 온쇼어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재심의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막연히 그냥 재심을 할 것이 아니라 재심을 신청했을 때 뒤집을 수 있는, 즉 이민성의 디시전 레코드 내에 이 비자 심사관이 제대로 된 심사를 똑바로 못 해냈다 또는 증거를 더 제출해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재심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안내해드립니다. 그냥 막연히 재심 신청하면 재심 대기 기간이 학생 비자의 경우에는 빠르면 넉 달, 길면 한 13개월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재수 없으면 뭐 2년씩도 갈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걸리지는 않아요. 학생 비자 재심은. 자, 그러면 그 재심 기간 내에 내가 자료를 더 끌어모아서 이걸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재심 진행 전에 승산이 없다면 깨끗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가 제가 안내해 드릴 부분입니다. 그냥 이게 시간 끌면 뭔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버티기에는 시간과 비용이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리소스를 너무나 많이 까먹게 되는 거니까요. 자, 거절되었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강조하고요. 그냥 오늘 오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케이스 말고 제가 지난주에 상담했던 케이스 관련돼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배철러 디그리로 유학을 하겠다라고 워킹 홀리데이 이후에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한 분에 대해서 호주 정부는 큰 돈 들여서 배철러 디그리를 끝낸 다음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있을 거라는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의지가, 이 진위가 의심된다라는 형태로 Genuine Temporary Entrance에 근거하여 비자 심사를 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좀 헛소리죠, 그죠? 네. 이걸 공부하고 났을 때 어떤, 예를 들어 3년 뒤에 내가 연봉이 얼마나 올라갈 건지 이걸 밝히는 것 자체도 무리 아닙니까? AI 때문에 관련된 직종의 어떤 직업이 다 없어질지 그건 뭐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밝힐 수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적어도 Ministers Direction Number 69에 따른 GTE 항목에 근거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나 증거들 그리고 진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재심위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 비자 신청비 얼마 하겠어요, 그죠? 재심 신청비만 3,374불입니다. 물론 재심에서 이기면 절반을 돌려받게 되겠지만
근데 재심을 가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며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리고 과연 재심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나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워크 퍼밋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며 대기하면서 호주에 있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호주 학생 비자가 과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 데이터로 보여드렸죠. 현재 어려워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실제 비자 거절률이 전체적인 모든 국가의 내용을 다 합쳤을 때는 무려 2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거절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6.6%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 중국의 경우에는 4.8%밖에 안 되죠. 근데 이런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년 대비 거절률이 얼마나 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3.36%가 뭐 이렇게 뭐 올라가서 6.8% 뭐 6.6, 3.26이 6.6%가 됐으니까 100%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제가 특정 국가에서 적어도 비자 거절이 2023년 7월 1일 이후로 150건 이상 되고 있는 국가에 국한시켜서 전년 대비 비자 거절률이 적어도 50% 이상 상승된 나라, 즉 비자 거절이 훨씬 더 많이 되기 시작한 나라들을 한 14개 정도 뽑아보라라고 했더니 랭킹이 자 이제 자료로도 올라갈 터인데 몇 개 꼽아보자면 1위가 몽고, 2위가 브라질, 3위가 콜롬비아, 4위가 베트남, 뭐 쭉 내려가다가 10위에 한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 왜 대한민국이 전년 대비 비자 거절률이 이렇게나 많이 증가하게 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vocational education, 뭐 이런 그 트레이디, Certificate 3, 4 디플로마를 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이런 트렌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킹을 왔다가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되죠. 게다가 ETA 허용 여권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을 와서 이곳에서 학생 비자를 넣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추적하고 발본색원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서 학생 비자를 넣었다라고 해서 다 학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거절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심의 승산이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박앵코는 학생 비자를 준비해서 신청을 대행해드리는 비자 신청 대행 업무는 진행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절된 비자를 제대로 된 변호사와 함께 재심으로 뒤집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얼마든지 하고 있으니까 문의해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들어가십시오.